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한 국정원 고발장이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고발장엔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비롯한 여권은 이들 귀순 어민들이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충분한 조사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권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보도하는 공영방송 KBS의 편향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앞서 언급해드린 소식과 함께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슈가 된 이번 사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충격에 빠지셨을 테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이들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이른바 친이하 언론도 이에 동조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흉악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탈북한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점이죠. 여기서 강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강제라는 말을 쏙 빼놓고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방송사가 있었으니 그 방송사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였습니다. KBS 뉴스9이 탈북어민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강제라는 단어를 빼고 추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사실관계를 흐리는 보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자진 귀순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위험한 인물, 즉 흉악범이라는 북한 측 설명만 듣고 어민들을 쫓아낸 문재인 정권의 설명을 KBS가 마치 충견처럼 충실히 받아쓰게 한 것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라는 말과 탈북어민 추방이라는 말은 엄연히 차이점이 존재하고 사건의 진상을 잘 모르는 시청자라면 KBS 뉴스를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민주당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KBS 노동조합은 보도본부 핵심 부서와 정책기획실, 제작본부 핵심 부서에는 길목마다 민주노총 핵심 라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공영방송은 노영방송 체제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친야 언론들의 편향 보도와 민주당의 물타기 전략으로 사건의 심각성과 이슈의 연속성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말처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으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이처럼 명백한 사건이 또다시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함에 더해 명백하게 위법한 정황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더 이상 뭘 좌고우면하냐는 비판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저 또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국제사회로 이슈를 확장함과 동시에 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우물쭈물하다가는 이 사건 또한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재론 가운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정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고발장이 한 언론에 의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발장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비롯한 여권은 이들 귀순 어민들이 흉악범이어서 돌려보낸 건 당연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충분한 조사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반박 주장이 일시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탈북 어민들을 조사한 기간은 사흘이었다고 했죠. 자,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기간 사흘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기간보다 짧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사흘이 아니라 이들 탈북민들을 조사한 시간이 고작 단 하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선박과 어민 2명을 납포한 건 2019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모두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건 사흘 뒤인 11월 5일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조사기간이 사흘이었다. 사흘이면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다는 게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반박 논리였죠. 자, 그런데 정부의 당시 강제 북송 결정에 실제로는 사흘이 아닌 만 하루밖에 걸리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납포 다음 날인 3일 오전에 국정원과 군 합동조사에서 북한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고 털어놓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이 추가 현장 조사도 없이 바로 다음 날인 4일 오전 북한 통일전선부에 내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11월 2일 납포, 다음 날인 3일 군 합동조사, 그 다음 날인 4일 오전 북한에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 탈북 어민들을 조사한 건 납포 다음 날인 2019년 11월 3일 단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즉 보통 한 달가량 걸리는 합동조사를 하루 만에 끝냈고 이게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느냐라는 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 밖에도 국정원이 전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엔 이처럼 조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을 없애기 위해 합동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즉 본인들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어떤 방증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뭔지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국정원은 당시 단 하루 합동조사 이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선박 내 혈흔과 DNA 등을 적극적으로 감식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어민들을 조사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흉악범이 맞다면 선박 내 혈흔과 DNA 검사는 필수적이겠고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짓말 탐지기 또한 필수입니다. 자, 때문에 국정원이 두 가지를 통해 어민들을 조사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정원의 이러한 조사 계획이 보고서상에서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중대범죄를 자백한 탈북민을 상대로 통상적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이걸 가로막았고 조사 계획이 있었던 사실조차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것이죠. 또한 고발장엔 당시 국정원의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과 관련된 단어가 삭제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서훈 전 국정원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 장의 사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의 뒤편에서 눈물을 훔치는 서훈 국정원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당시 서 원장은 안경을 벗고 흘린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죠. 자, 뭐가 그리 감격스러웠을까요? 당시 여권 지지층들은 서훈의 눈물을 칭송하며 남북 정상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저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즉 서훈 원장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9년 11월 잔인하기 그지없는 일이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그 중심에 서훈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반면 귀순하겠다는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몬 서훈의 이중성과 잔인함,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